앞에서 신혜연 이사님께서 그 빌드 영역에 대한 어떤 마이크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들을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런과 관련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표준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이크로 서비스 런타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요. 뒤에 네트워크와 관련한 내용들은 허지용 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ABC 은행이 성공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갖춰야 할 인프라 구성에 대한 어떤 도전 과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멀티클라우드 환경과 같이 내가 인큐베이터 형태로 개발되고 있는 어떤 소스들을 어떻게 운영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환된 인프라들을 어떻게 멀티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DB 서비스나 어떤 상용 소프트웨어, 기존의 레거시 인프라로 구성되고 있던 코어 뱅킹 서비스들을 컨테이너와 함께 어떻게 구동하고 실행하고 그 실행된 어플리케이션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도전 과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VM웨어 말하는 이제 스택 중에서 실제 런에 대한 부분이 이와 관련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솔루션들을 제공할 수가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실제 SDDC 인프라를 배포하는 방식, 그리고 SDDC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AWS의 VM웨어 온 클라우드를 통해 어떤 하이브리드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나 엣지 컴퓨팅과 같이 어떤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를 사용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나로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이런 신규 어플리케이션 환경들을 좀 더 편리하고 또 신속하게 활용하고 또 운영자 환경의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ABC 은행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감원이 규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거버넌스 정책들에 대해서 보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 데이터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완적인 서비스들을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내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신규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기존의 어떤 이런 레거시한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은 신규 어플리케이션이나 최신 어플리케이션들을 구동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DB 서비스들, 그리고 이 DB 서비스에 저장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확장이 손쉽고 빠른 어떤 이제 오토스케일과 같은 어떤 특정 인프라가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확장성이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의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기존 레거시 인프라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로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및 VM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최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인프라 중심의 어떤 시스템 개발 환경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개발 환경이 필요하고, 이런 최신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최신 인프라들이 계속적으로 민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어플리케이션들과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신속하고 빠르게 배포함으로써 어떤 일관화된 인프라 운영 환경을 운영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또한 이 운영자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제 기업이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어댑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이러한 어떤 유연하고 민첩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허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공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퀄리티를 위한 어떤 퍼포먼스 측면의 어떤 인프라의 제공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고가형성과 같은 어떤 인프라의 장애에 대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실제 고객 데이터들이나 또는 외부로의 침입을 제한하기 위한 어떤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들도 강화해야 되고요. 또한 이것과 관련해 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보다 높은 퀄리티의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발자가 보는 포커스는 실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내가 인프라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발자가 하고자 하는 어떤 코드를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디플로이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더 손쉽게 프로세싱화하고 재사용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개발 환경보다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어떤 신속한 개발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는 거버넌스 측면의 어떤 인프라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서비스들을 그때그때 사용하고 회수하고 또는 그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셀프 서비스 환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셀프 서비스라고 하는 어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인큐베이터 형태로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테스트 환경들을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의 신규 새로운 최신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하는 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개발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결국에는 프로덕션 환경으로 런칭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영역은 온프라미스 환경으로 전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 이런 여러 형태의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사일로화된 구성 환경 및 관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운영자가 일관화된 어떤 액세스나 네트워킹, 보안 정책들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은행과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과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한 이 여러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비용 가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 어떤 플랫폼의 지금 사용량이 높고 어떤 플랫폼이 지금 현재 낮은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예산 측정이나 현재까지 얼마만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오퍼레이터는 기존의 인프라를 그대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가상화 환경을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이 SDDC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실제 관리자는 기존의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를 관리하는 방식 그대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는 내가 필요한 어떤 서비스들을 인프라의 어떤 인프라 관리자의 승인이 없이 이 탄주 런타임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오퍼레이션 입장에서는 개발자가 배포한 어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서비스들을 실제 기존의 어떤 vSphere 위에 동작하고 있는 VM과 동일한 레벨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만큼 개발자와 IT 오퍼레이터가 실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인프라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앞서 설명드린 런 영역에서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이 실제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솔루션 자체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좀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전체적인 이제 워크플로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는 개발자는 내가 이 워크로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을 실행하기 위한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디플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SDDC 인프라로 배포되어 있는 VMware의 온프라미스 인프라뿐만 아니라 AWS에 있는 인프라까지 이제 로컬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내가 클러스터 워크로드를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배포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쿠버네티스를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죠. 이런 배포한 쿠버네티스를 실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서비스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추가되는 서비스들을 실제 컨트롤 플랜에서 각각 정책 기반으로 배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보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이나 로그, 트랜스포트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실제 운영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 플랜 위에 실제 이 전체적인 이제 로컬 매니지먼트 형태로 각 워크로드들을 관리하고 여러 개의 다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관리하도록 지원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 API나 CLI 그리고 UI를 통해 관리하는 기존의 어떤 저희 VMware가 제공하는 관리 기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 이제 모델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컬 매니지먼트 형태로 각 데이터 센터에 구성되어 있는 TKG 기반의 매니지먼트 환경을 하나의 멀티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통합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 말씀드린 어떤 SDDC 인프라뿐만 아니라 외부 익스터널하게 배포되어 있는 클러스터 API 기반의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클러스터 역시도 이 멀티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통합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개발자는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들을 그리고 이 워크로드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든 내가 원하는 개발 서비스를 환경을 만들고 구성할 수 있고요.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 실제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앞에 설명드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저희 전체 아키텍처 측면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 보시는 것과 같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하는 역할은 런타임을 제공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가 실행될 수 있는 런타임을 제공하고 이 런타임으로 제공되는 쿠버네티스를 실제 로컬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API 기반으로 이 각각 그 런타임 제공되는 쿠버네티스를 프로비저닝 하는 부분까지 이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API로 제공되는 여러 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 윗단에 실제 앞서 설명드린 멀티 컨트롤 플랜이라고 하는 어떤 탄주 미션 컨트롤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쿠버네티스, 마이크로 서비스하게 배포되어 있는 어떤 특정 쿠버네티스들을 모두 하나의 통합화된 환경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서는 제가 이제 TKG라고 하는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는 어떤 여러 가지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이 러닝하는 이 실제 저희 그 플랫폼 자체는 vSphere 위에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vSphere 7.0 버전에서 실제 vSphere with Kubernetes라고 하는 새로 신규 스큐가 생겼고요. 이 vSphere with Kubernetes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업스트림 쿠버네티스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일관화된 운영에 필요한 관리 영역들이 확장됐습니다. 그리고 셀프 서비스, 그러니까 개발자, 그리고 인프라 관리자,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각각 자기의 영역에서 서비스해야 되는 어떤 특정 기능들을 셀프 서비스하게 협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vSphere 7점대로 넘어오면서 새롭게 저희가 좀 새로운 개념이 생겼는데요.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는 기존에 저희가 HA나 DRS 클러스터와는 다르게 실제 ESSi 리소스 풀을 바탕으로 해서 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를 통해 ESSi 위에 실제 저희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슈퍼바이저 클러스터 안에서는 실제 저희가 네이티브하게 vSphere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방식과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라고 하는 앞서 설명드린 TKG를 통해 또 다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바이저 클러스터 위에 실제 저희가 vSphere with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해서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이 vSphere with 쿠버네티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좀 보게 되면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리소스 풀이 생성됩니다. 이 슈퍼바이저 클러스터는 ESSi의 리소스가 모아진 저희 기존 클러스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러스터 위에 실제 네임스페이스라고 하는 각각의 테넌트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는 리소스 풀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네임스페이스들은 실제 저희가 개발하는 어떤 개발자들의 어떤 계정이나 어떤 액세스에 대한 권한을 통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요 네임스페이스 별로 실제 어떤 개발에 필요한 환경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 중에 보면 앞에 보신 것처럼 제가 네이티브 포드가 있고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ESSi 위에 실제 네이티브하게 포드를 구성하는 방식은 가상 머신의 게스트 OS가 필요 없이 실제 ESSi가 리눅스 커널처럼 동작하고 그 위에 포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가 실제 이 ESSi 내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실제 포드들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포드뿐만 아니라 기존의 VM에 대한 오퍼레이터 등은 이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ESSi의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포드, ESSi를 통해 네이티브 포드를 배포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큰 단점은 사실 vSphere 환경의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Sphere 관리자가 실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도록 생성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개발자는 내가 어떤 이런 포드 환경을 이 네이티브 포드 환경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관리자를 통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배포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선은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이 저희 SDDC 환경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모듈을 통해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탄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실제 개발자가 어떤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 없이 직접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관리자와 vSphere 관리자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형태의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실제 vSphere의 버전의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네이티브 코드 형태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보다 개발자가 좀 더 자유롭고 또한 셀프 서비스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vSphere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점들 중에서는 이미 범용적으로 리눅스에서 활용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뭐 GPU 가상화나 또는 이제 어떤 네트워크 지연에 민감한 어떤 특정 워크로드, 뭐 AI나 뭐 최근에는 뭐 AI나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환경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고성능의 니카드를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은 이미 저희가 ESSi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이미 많은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PCI, 뭐 다이렉트 IO나 가상 GPU를 사용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VM에만 활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컨테이너로 제공되는 포드를 통해서도 이 관련된 워크로드들을 구성하고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 운영자는 실제 고가용성 환경을 통해서 좀 더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어떤 굉장히 미션 컨트롤러 좀 더 이제 어떤 미션 컨트롤러한 어떤 인프라 환경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HA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VMware의 ESS에 가지고 있는 vSphere HA를 통해서 하드웨어 장애가 났을 때 페일오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적으로 하드웨어 장애 이후에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가 실패했을 때는 실제 이 로컬 컨트롤 플랜을 통해서 이 노드에 대한 새로운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자동적으로 페일오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내부의 실제 포드의 어떤 페일오버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이 포드를 다시 시작하고 원하는 응용 프로그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하드웨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벨 두 가지의 어떤 페일오버 기능들을 모두 다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장 이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서 고객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이 어떤 보안 취약점이나 이제 하드웨어, 특히 하드웨어에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업데이트와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데이트 과정들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 서비스들에 대한 저희가 호환성을 측정해야 되고 이 호환성에 따라서 실제 작업 계획을 하고 계획된 작업에 따라 실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업데이트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쿠버네티스 같이 어떤 이 쿠버네티스 환경의 업데이트를 실제 vCenter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이 가능해지고요. 또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클러스터 단위로 실제 인프라 구성 요소와 그 안에 존재하는 클러스터 버전 단위별로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각 클러스터는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관리하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가져가야 되는 각각의 버전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저희 VMware에서는 ESSi나 뭐 하드웨어의 드라이버 그리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저희 업데이트 매니저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이거의 확장으로 보시면 실제 이 단순하게 기존에는 호스트나 또는 클러스터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 vCenter의 전체 이제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했다라고 하면 이 클러스터 이미지 단위로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 펌웨어까지 모두 포함해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이미지 단위로 내가 필요한 하드웨어에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개발자나 운영자가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까지가 이제 저희가 업그레이드나 또는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데이투 오퍼레이션이 있어서도 실제 V센터를 통해서 저희 어떤 컨테이너 환경이나 또는 이 컨테이너가 사용하고 있는 스토리지 용량과 같은 전체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좀 더 이제 저희가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vRealize Operation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컨테이너의 어떤 워크로드 검색이나 또는 모니터링 그리고 각 성능이나 용량 그리고 활용도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또한 특히 이제 인텔리전트한 이 모니터링 그 툴을 통해서 사용량을 통해서 실제 앞으로의 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이나 또는 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가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모두 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실제 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어떤 환경들을 굉장히 손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경고 문제나 어떤 알람 서비스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레거시 인프라스트럭처와 모니터링 통합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간단하게 이제 앞에 말씀드린 TKG나 또는 이 인프라 환경, 저희가 실제 vSphere 환경에서 어떻게 VM들이 이제 동작할 수 있는지를 이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 vSphere 환경은 우선 지금 vCenter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저희가 TKG라고 하는 클러스터를 하나 배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4개의 노드가 있고요. 워커 노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디폴트 LB 이 4개의 노드를 앞에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 해주는 LB가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ESSI에서 지금 동작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TKG 명령어를 통해서 한번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컨트롤 플랜이 있고 4개의 워커 노드가 있죠. 아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vSphere 환경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KG cre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쓰고요. 실제 테스트-tmc라고 하는 명령어 셋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의 컨트롤 플랜을 만들고 그 뒤에 실제 2개의 워커 노드를 배포하도록 명령어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실제 워크로드가 크리에이트 되면서 vCenter에 호출을 하고 vCenter가 실제 이 관련된 내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API로 호출해서 배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방금 명령된 셋을 통해서 2개의 노드를 이 클로닝을 통해서 배포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뒤에 다시 한번 명령어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포가 완료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get 명령어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확인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개의 노드가 정상적으로 배포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포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실제 이제 필요한 컨피그레이션들은 실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쿠블렛 컨피그 명령어를 통해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정책이나 일관화된 어떤 그 시스템의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탄주 미션 컨트롤러를 통해 실제 인티그레이션에서 통합 관리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어떤 이런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들을 어떻게 리소스를 할당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저희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네임스페이스, 그러니까 리소스 풀 영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가 있고요. 이 호스트 안에 실제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이 안에 또 다른 워커 어스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 환경에 보시면 쿠버네티스는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지금 아직 스토리지나 또는 이 액세스해야 되는 퍼미션, 그리고 보시면 CPU 메모리에 대한 이 레저베이션이 아직 걸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실제 퍼미션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유저 그룹을 선택하고 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냥 뭐 리드온리 형태로 이제 뷰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줬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리소스 풀을 사용하는 쿠버네티스가 요 리미테이션 안에서만 배포할 수 있도록 CPU는 8G 기가헤르츠 단위로 제공을 하고요. 스토리지는 140기가까지만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PVC라고 하는 퍼스턴트 볼륨을 배포하기 위한 어떤 폴리시들을 정책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골드 폴리시 그리고 실버 폴리시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정책들을 선택해서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 생성되는 노드들이 이 폴리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골드 폴리시랑 실버 폴리시가 어떤 이제 이 보시는 것 같은 어떤 PVC 얼마만큼의 PVC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퍼미션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CPU에 대한 부분도 8GHz가 리미테이션으로 적용되어 있고, 메모리는 지금 리미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100%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실제 퍼스턴트 볼륨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볼륨 네임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어떤 타입으로 배포됐고, 그리고 이 배포된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상태 체크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 연구 볼륨은 실제 저희가 이제 어떤 리테인 작업을 한다던가 어떤 특정 이제 연구 볼륨들을 다시 이제 노드에 어태치하는 과정, 디태치하는 과정들이 많이 쓰시는데요. 실제 그 과정들에서 이 PVC 볼륨에 대한 이 어떤 그 리스트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이 PV가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VM웨어 환경에서 실제 특히 vSAN 환경으로 저희가 배포하게 된다면 어떤 하드웨어에 지금 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이 지금 위트니스와 같은 이제 가용성을 제공하는 어떤 레이드 구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선택해서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이제 내용들의 이제 서머리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면, vSphere with Kubernetes는 실제 저희 7점대 버전에서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 서비스랑 같이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가상 머신까지 한 번에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랫폼이고요. 또한 이 관련한 어떤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레시트리나 어떤 스토리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탄주 쿠버네티스 그리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vSphere 환경의 어떤 탄주 런타임 서비스를 좀 더 개발자 입장에서 강화된 셀프 서비스 환경, 그리고 개발자가 실제 일관화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적합한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이제 조금 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허주영 부장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